영양제 관련 사연이 와가지고 제 얘기랑 조금 섞어서 각색을 해봤는데, 이제 병원의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가 비급여 제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비급여를 뽑으라고 하면은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영양제 수액, 이거를 보통 비급여 제품으로 팔거든요. 이 영양제 수액이 급여로 투약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비급여로 된다고 알고 있어도 무방할 거예요. 그리고 이 비급여 영양제를 주요 수입원, 주력으로 밀고 장사하는 일부 병원들이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영양제 수액인데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투명한 것도 있고 일반 수액에 섞어가지고 노란 색깔로 되는 수액도 있고, 보통 비타민 B를 섞기도 하죠. 요즘에는 뭐 고용량의 비타민 C라 해가지고 약간 옅은 노란 색깔도 되기도 한데 빨간 색깔 약도 섞을 수도 있어요. 빨간 색깔 약을 섞으면은 수액이 분홍 색깔로 되죠. 그리고 그런 약 외에도 마늘주사, 배곡주사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일단 이런 영양제 수액들이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처방되는 이제 주요 수익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류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TPN이라고 부르는 비경구 영양수액, 이제 흰색깔 영양제죠. 흔히들 알고 있는. 이게 성분이 단백질 분해 산물인 아미노산이나 지질, 당, 무기질 같은 성분이 메인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고기가 들어간 밥 한 끼를 먹으면은 사실 이거는 맞을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식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언제 주냐면은 보통 식사가 어렵거나 금식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이걸 주는데, 제 식사는 가능하고 금식 치료를 해야 하는, 예로 들자면은 담낭염, 장폐색 이런 상태에서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료보험 처리를 해주는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요. 이게 급여가 되면은 이 영양제를 비급여로 주는 거에 비하면은 사실상 수익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제 반대로 소화기 쪽에 질환이 있지 않은데 사용하게 되는 경우엔 보통은 비급여로 투약을 해요. 병원의 주요 수익 모델이기도 하죠. 뭐 쉽게 말하자면은 굳이 의학적으로 맞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비급여로 환자가 부담해서 맞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경제적 여유가 되어서 본인의 건강을 위해 또는 미용 목적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원해가지고 맞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가격이 합리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뭐 환자나 병원이나 서로가 원하는 거니까. 근데 굳이 맞을 필요도 없는데 맞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이번 사연을 주신 것도 요양병원에 계신 선생님 이야기고, 제 주요 타겟이 노인 환자들인데 자녀들이 부모님 요양을 위해서 효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굳이 맞을 필요도 없는데 병원 수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효도할 때 이제 효파리 같은 거죠. 효파리. 지금부터 얘기할 몇 가지 노골적인 예시를 듣고 종합해보면은 어떤 결론이 날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하얀 영양제 TPN이라고 하는 거 가격을 먼저 얘기해 볼 건데, 비급여라면은 환자가 다 부담한다는 거죠. 정찰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마다 상이하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라도 업계 표준 같은 그런 게 있으니까 평균 가격이 6에서 10만원 사이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용량마다 가격 차이는 더 적거나 큰 용량은 더 비싸거나 하기도 한데,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수액에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보니까 4개에 125,000원 하더라고요. 한 개에 31,0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1년 전에 찾아봤을 때는 502ml짜리는 8개에 30만원 정도였는데 뭐 최근에는 페이지가 사라졌는지 안 나오더라고요. 해당 링크를 제가 기록해놨는데, 더 작은 용량 360ml는 26,000원대, 이제 납품가예요. 납품가. 이제 이런 납품가를 6만에서 10만원 사이로 환자한테 비급여로 준다는 거죠. 뭐 이게 인터넷에서 조금 공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정보다 보니까 병원에서 떼오는 가격은 이것보다 더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대량으로 구매하는 거기도 하고. 이제 일단은 이 정보들을 토대로 얘기하면은 평균적인 비급여 가격인 8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영양제 수익은 한 개를 팔 때마다 마진율이 50%가 넘죠. 60%라고 해야 되나요? 뭐 10만원이면 어떨까요? 마진율이 진짜 한 70%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비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삭감당할 그럴 일은 없고, 물론 뭐 이 비용에 수액 자체의 비용과 뭐 보관료, 조제료, 기타 수액이 처치한 필요한 재료 비용, 아니면은 처치하는 간호 인력의 인건비, 뭐 기타 등등 여러 비용들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죠. 키포인트입니다. 이제 이 수액을 처치한다고 인력을 더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는 인력에서 이렇게 소화를 하는 건데 뭐 어떤 부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있던 인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투약할 때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들어가는 비용이라 해봐야 뭐 수액 세트 줄, 주사 침, 그리고 주사 고정용 테이프 이것도 얼마나죠? 해봐야 1,000원 내외의 비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원래 하던 일에서 영양제 뭐 8만원, 10만원에 팔면서 1,000원만 조금 더 쓰는 거죠. 이제 누군가는 영양제를 비급여라도 팔아먹어야 뭐 니들 월급 주고 병원이 운영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운영하는 병원 많이 있거든요. 충분히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환자에게 팔아먹지 않아도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병원은 이제 환자들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닌 권유하면서 조금 반강제로 팔아먹는 그런 병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무슨 일이 사연으로 들어왔는지 다뤄볼 건데 일단 앞서 얘기한 대로 이 영양제가 단백질 분해 산물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구강으로 섭취하는 걸로 다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우리가 먹는 고기나 생선, 계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보충제, 뭐 육케어 이런 것들이죠. 보통 이런 걸로 다 커버가 돼요. 이런 걸 굳이 맞지 않아도. 그 중에는 난 부모님께 꼭 효도를 하고 싶다, 경제적 여유가 된다, 환자가 영양제를 꼭 맞기로 원한다, 그런 게 아닌 이상 식사를 잘하고 있다면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연에 의하면은 병동에 50명이 넘는 노인 환자가 입원해 있는데 절반 이상이 영양제를 맞고 있대요. 일정한 루틴대로. 그런데 사실은 영양제를 맞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식사를 다 잘하고 계시고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콧줄이죠. L튜브 콧줄로 영양사와 의사가 처방한 일일 영양을 투약하고 부족한 거는 비타민 알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철분이 결핍되어 있으면은 철분제를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간식을 주거나 아니면은 뭐 육케어 같은 단백질 보충제 어르신들 마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영양을 추가로 보급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 영양제 맞으니 상당히 좋잖아요. 이제 보호자만 잘 구슬리면은 편하게 돈 버는 방법이기도 해요. 의사가 어머님이 아버님이 식사를 잘 못하시고 지금 컨디션도 떨어지고 해가지고 영양제 수액을 맞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그렇다는데 의사가 그렇다는데 아니요 우리 부모님 식사도 잘하시고 컨디션 떨어져도 잘 버티고 이겨내실 거라면서 영양제 절대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자식들은 잘 없거든요. 안 맞겠다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뭐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하고 연명치료 중단에 그런 거 동의한 경우에는 거부한 경우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비급여라고 얘기를 하고 비용이 뭐 10만원씩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내 부모가 아프다 하는데 기꺼이 맞겠다 하거든요. 하얀 색깔은 2일에 걸쳐서 맞거든요. 그러면은 일마다 한 개를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를 맞는 환자분도 계시고 보통은 1-2개 이렇게 맞고 있대요. 그리고 얼마나 영양제를 맞는 환자가 많은지 사연에 의하면은 하루에 최소 5명씩은 영양제 투약이 꼭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5명 이상씩. 그리고 간호부에서도 굳이 맞을 필요가 없는데 보호자도 비용 부담이 있다고 표현해도 어떻게 보호자를 구슬려가지고 이 영양제 수액을 투약하게 한다고 해요. 이거를 유지하게. 보호자가 진짜 비용 부담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이거 하얀 거 말고 다른 것도 있거든요. 하얀 게 좀 가격이 나가고 이것보다 저렴한 것들도 있어요. 5만원이나 뭐 2만원, 3만원대. 그것보다 저렴한 투명 색깔 아미노산제가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단백질을 먹으면은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최대 흡수가 되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영양제로 팔아먹는 거예요. 이제 병원의 부조리가 아니고 일부 병원입니다. 일부 병원. 모든 병원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보호자를 구슬리는 게 이런 식이죠. 기력 저하 및 식욕 저하로 인한 근육 및 체중 감소가 예상되며 그로 인한 욕창 발생 위험성 매우 높음. 보호자께 영양제 또는 콧주 식사 설명드리고 비급여 영양제 투여 요청함.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서 기력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30대인가 40대부터 매년 근육이 1%씩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노년기에 이거는 당연한 생리현상인데 그걸 굳이 영양제를 맞아야 하는 유인장 포장해가지고 욕창이라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단어를 이렇게 워딩해가지고 팔아먹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공포 마케팅 그런 겁니다. 뭐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는 거지만 그냥 간호사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뭐 큰 문제가 없고 식사도 잘 하시고 간식까지 잘 챙겨 드시고 기력도 괜찮고 단백질 뭐 보충제 같은 뭐 육케어 같은 그런 것도 잘 드시는데 딱히 맞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또 이게 코시국이 생기니까 그 면회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환자를 보는 거에도 제한되어 있고 잘 못 보니까 걱정이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그거를 조금 더 이용하지 않았나. 이제 결국에는 의사가 작정하고
환자의 컨디션을 어떻게 조금 속여가지고 좀 과장되게 말해서 영양제를 팔아제끼를 한다면은 보호자 입장에서는 맞겠다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안 맞겠다 하면은 부모를 방치하는 그런 불효막심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죄책감이 들 수도 있겠죠. 자식 입장에서는. 뭐 간호사고 많은 환자를 봐왔으니까 굳이 이런 환자도 영양제를 맞히나 그런 판단이 서는 거지, 비의료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거란 말이죠. 환자도 대부분 이제 요양병원이니까 80에서 90세고 그분들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50에서 60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일단 여기는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호자가 안 맞겠다고 하면은 의사가 보호자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호자분 그러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러면서 환자에 대한 케어를 포기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지도 모르는 거죠. 보호자에게 대답을 어떻게 하게 하면서 죄책감을 조금 유발하는, 제 사연을 보니까 이런 인상을 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뒤에서 언급할 건데. 그리고 이 영양제를 명절이 있는 달 있잖아요. 1년에 2번. 영양제 몇 개를 한꺼번에 미리 사면은 할인된 가격에 맞을 수 있다. 그런 문자를 보호자에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영양제 수액 할인 이벤트라는 병원이 많더라고요. 사연에 의하면은 영양제 팔아서 한 달 수익이 2,000 넘게 찍혔다. 그때부터 의사가 돈에 미쳐가지고 눈 돌아가서 영양제를 어떻게든 팔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진짜 많이 남겨먹죠. 생각 이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보호자도 원하고 환자도 원하고 영양제 맞는 게 뭐 크게 경제적으로 무리가 없고 그런 거라면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라 생각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심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이 하얀 색깔 영양제, 이게 신장 수치나 간 수치가 안 좋은 환자가 있는데 이거를 중단해야 되거든요. 신장이나 간이 안 좋으면은. 그 수치가 안 좋은데도 이거를 이제 중단해야 되지 않냐 물어봐도 그냥 줘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양제 일주일에 3개씩 들어가는 환자가 있으니까 저기 상급병원 외진 가서 PRCC라고, PRCC가 이제 팔 안쪽에 굵은 정맥 있거든요. 이거를 달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 PRCC가 이겁니다. 이거 다는 이유가 오랜 약물 치료 같은 그런 게 필요한 환자일 경우 다는데, 영양제를 투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는 거는 솔직히 좀 넌센스거든요. 상식 밖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영양제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면 몰라요. 그런 것도 아닌데 영양제 달 때 혈관을 매번 찾기도 어렵고 환자도 아프고, 그리고 결국엔 혈관을 못 잡으면은 투약을 못하게 되면은 영양제를 못 팔게 되는 거잖아요. 뭐 솔직히 그 정도의 양심이면은 안 주고 줬다고 거짓말 치면서 그냥 비용 매길 법도 한데 그 정도의 양심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으면은 최대 3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지 영양제에 팔아먹기 위해서 달았다는 겁니다. 들으면은 기가 차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환자는 여기 다는 이제 이거는 목에 달았지만은 쇄골 밑에 다는 이렇게 C라인이라고 있거든요. 서브클라비안이라고 해서 중심정맥관, 이거는 진짜 응급 환자, 중환자 같은 경우에 많은 약물이나 자극적인 약물 같은 게 들어갈 때 다는 건데, 이 하얀 색깔 수액이 중심정맥관용이 따로 있어요. 말초정맥용이 따로 있고, 이걸 달고 있으면은 그 영양제가 급여 처리가 되는 거죠. 급여 처리가 되면은 이 영양제가 아까 마진이 많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비급여로 하는 거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급여로 인정돼 가지고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하는 선택이 하얀 영양제 말고 그냥 투명한 영양제를 달자,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급여가 되니까 이거를 제거하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빼면은 이제 비급여가 되는 거죠. 이거를 빼고 이제 말초 정맥에다가 혈관을 잡고 그 영양제를 주자고 하는 거죠. 뭐 하도 영양제를 매주 1개, 2개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이 맞다 보니까 멍자국은 기본이고, 보통은 뇌경색이나 심장 쪽의 문제 때문에 피 묽게 하는 약, 그런 거 먹고 있으면은 지혈도 잘 안 돼가지고 멍도 크게 나요. 그리고 손도 이렇게 막 붓고 팔도 붓고, 또 영양제가 뻑뻑하기도 해가지고 자극이 심한 약이기도 해요. 혈관이 조금 딱딱해지기도 하고 주사 부위에 염증이 생길 위험도 높고 정맥염이 조금 자주 생긴다, 그런 얘기가 사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환자들이 기력이 떨어져가지고 식사가 되지 않고 금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였냐?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제 투약이 진행되면은 의사가 환자한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었대요. 그리고 보호자가 비용이 부담되어서 영양제를 더 이상 못 맞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환자를 방치한 듯이 이전보다 신경을 덜 쓰고 안 보고 그런 인상을 깊게 줬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영양제 파는 건
솔직히 조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보호자나 환자가 원해서 하는 거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데 의사가 직접 나서가지고 영양제를 팔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어떤 환자의 상태를 부풀려가지고 효도팔이 한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신의 일속을 챙기며 환자에게 필요 없는 고통을 주고 신장이나 간 수치 때문에 투약을 해서는 안 되는 상태인데도 건강을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 고민을 해봐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접하게 됐을 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런 병원이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안 그런 병원이 훨씬 더 많겠죠.